한국 경제에 숨겨진 위기 신호. 당신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땀 흘려 일구고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 예기치 못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면 말이죠. 어쩌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심상치 않은, 어쩌면 위기라고 부를 만한 신호들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노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가 보내는 복합적인 위기 신호들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험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자는 바로 삼고 현상이라고들 하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중고처럼 동시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마치 만성질환처럼 우리 경제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대들보였던 수출마저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죠. 한때는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우리 주력 산업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수출 감소는 단순히 기업의 실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우리 개개인의 일자리와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엔진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체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는 바로 가계 부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이른바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죠. 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계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고 일부 가정에서는 생활비조차 빠듯해지는 상황에 처해 금융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파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둔 많은 분들께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처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수출은 흔들리고 가계는 빚더미에 허덕이며 부동산 시장마저 위태로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더욱 큰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유독 시니어 세대에게 이 위기가 더 가혹하게 다가올까요? 첫째, 고정소득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제한적인 금융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해진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마치 가뭄에 콩 나듯 들어오는 소득으로 불어나는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중 문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 한 채가 평생의 꿈이자 가장 큰 자산이었던 시절을 보내셨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은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은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가격 하락은 곧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노후 설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정보 접근성의 부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흐름과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은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지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깊고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만의 지혜와 경험으로 극복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처 전략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가 보내는 심상치 않은 경고 신호들과 더불어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러한 위기에 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하지만 위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머무는 대신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길, 시니어 세대가 이 복잡한 경제 위기 속에서 든든하게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전략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마치 작은 가게를 운영하듯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혹시 예상치 못한 목돈이 나갈 일은 없는지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일, 어쩌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큼 든든한 방패는 없을 겁니다. 지갑 속 현금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부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빚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은 고정 수입에 큰 압박이 될 수 있고 이는 곧 노후 자금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불가피한 부채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유 자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신용대출이나 불필요한 소비로 인한 빚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서둘러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빚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있다면 그 빚이 내 노후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볍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 무거운 짐을 덜어내듯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는 것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하는 지름길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내 집 한 채가 가장 든든한 자산이라고 여겨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절해야 하듯 우리 자산의 구성도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바꿔나가야 하죠. 부동산 편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배당주나 채권, 혹은 정기예금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격언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도 없을 겁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한 꾸준한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정보의 격차는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금융지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경제 뉴스를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더 넓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 의료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심지어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 등 생각보다 다양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나 복지관 혹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금만 찾아보면 의외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이죠. 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노력이 중요하죠.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막연한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며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전략들 중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과 정부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막연한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며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죠. 오늘은 바로 그 현명한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혜들을 함께 탐색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절실한 맞춤형 대처 전략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지켜낼 방법을 찾아보시죠. 가장 먼저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죠. 마치 집안의 수도꼭지가 여러 개인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금세 바닥나는 것과 같아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발목 잡히기 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찾아내고 새는 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나의 현금 흐름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훗날 여러분의 삶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하는 것 역시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이 곧 시한폭탄과 같을 수 있어 자칫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자 부담이 큰 대출이나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성 부채는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거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정리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채가 줄어들수록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줄어들어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기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빚 없이 홀가분한 노후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사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지혜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늘 변동성이 크고 주식이나 예금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낮은 자산이라는 단점이 있죠. 마치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것과 같아서 만약 바구니가 떨어진다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예금, 채권,
주식,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의 자산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금융용어와 상품들 앞에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금융지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지식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시니어 세대에게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죠. 최소한의 금융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혹하는 제안에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스스로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도 훌륭한 금융지식인이 되어 혹하는 제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의료비 보조,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 생활에 필요한 소액대출 등 생각보다 폭넓은 지원이 존재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물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현금 흐름 관리, 부채 정리,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 금융지식 함양,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 활용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든든한 지혜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곧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여는 든든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현명한 재정관리 전략들은 분명 우리 시니어 세대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지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가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신호들은 단순히 뉴스 속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심상치 않은 경고음을 보내고 있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는 물론 수출 부진과 가계 부채 증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까지. 이 모든 지표들이 우리의 삶,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노후를 준비해 오신 우리 시니어 세대의 자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거친 폭풍이 몰아치듯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젊은 세대와 달리 소득 활동의 제약이 크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특성, 그리고 새로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우리 시니어 세대는 위기의 파고를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비책을 모색해야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늪에 빠져 주저앉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삶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절호의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우리 안에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결국 우리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든든한 힘을 길러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오랜 세월을 거쳐 울창한 숲을 이루듯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바로 그 희망찬 미래를 여는 단단한 주춧돌이 될 테니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갇히기보다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작은 용기에서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은 단순히 경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신호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특히 소중한 노후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거친 파도를 맞는 것과 튼튼한 배를 준비하고 항해 지도를 보며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스스로 지켜내야 할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등대처럼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여러 대처법들 중에서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배치하여 위험은 줄이고 가치는 높일 수 있을지, 또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들을 어떻게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했던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제 지식 전달을 넘어 바로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없이 필요한 생존의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 곳곳에서 울리는 복합적인 위기 경고음들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이 경고음들은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특히 오랜 시간 꿈꿔왔던 소중한 노후의 평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의 그림자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미래를 완벽히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진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과 견고한 돛단배를 미리 점검하고 정확한 해도를 보며 나아가는 항해는 그 도착지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견줄 수 없는 온전히 여러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가장 찬란한 보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혹시 모를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굳건한 등대처럼 여러분의 앞날을 환히 비춰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시 스쳐 지나듯 이야기 나누었던 다양한 대처 방안들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두 가지, 바로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려 합니다. 시시각각 변동하는 금융시장의 파고 속에서 오랜 시간 일구어온 소중한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현명하게 재배치하여 혹시 모를 위험은 최소화하고 그 가치는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예정이죠. 더불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 지나쳤던 수많은 정부와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 제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